예, 성철 스님은 이 백일 법문을 하면서 이 화두를 들고 내 강의를 들으라고 합니다. 화두는 이것이 무엇인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또 뭐 모양도 아닌 이것이 무엇이냐. 이 먹고 이 화두를 들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 자신은 무자 화두를 들고 깨쳤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무자 화두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백일 법문을 하면서 내 이 연설을, 내 설법을 들으면서 화두를 챙기지 않고 듣는 것은 신주 없는 제사를 모시는 거야. 신주가 뭔가 했더니 위패득만이야. 우리 제사 지낼 때 학생부군 신이 이렇게 적어갖고 제사 모신다 아닙니까? 그 위패 없이 제사를 모신다. 신주 없는 제사가 된다. 그러니까 내 그 선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에서 선학을 성철 스님 표현대로 하면 폐업하고 지금 교학으로서 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학으로서 선을 이야기하는데 화두를 들고 내 연설을 듣지 않으면은 위패 없는 제사를 모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먹고라는 화두는 꼭 들고 이 내 강의를 들으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선을 공부하든지 교를 공부하든지 어쨌든 간에 화두를 들고 깨달겠다는, 그러니까 안내책자를 보면서 안내책자에만 푹 빠져보면은, 서울 가는 안내책자 거기 보면은 뭐 서울에 어디 가면 뭐 숭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뭐 이런 저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쑥 빠져갖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그 본질이 전도됐다. 목표는 서울에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만들었는데 서울 갈 생각을 잊어보고 그 안내책자에 푹 빠져 있다. 이러면은 성철 스님 표현들 하지만 신주 없는 제사를 모시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항상 서울을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안내책자를 봐야 된다니까. 안내책자를 하면 경전, 어록, 큰 스님의 법문 이런 것들이 다 안내책자에 불과하다. 안내책자만 읽고 서울 갈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신주 없는 제사를 모시고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그 불교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그 교학적인 것도 좀 밑바탕을 갖고, 만약에 교학적인 밑바탕이 없으면은 어느 날 덜컥 깨달았다 해도 이거는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벙어리가 꿈을 꾼 것밖에 안 돼요. 자기가 벙어리가 꿈을 꾸고 그걸 이야기를 해내야 되는데 벙어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행천적으로 자기가 탁 깨쳤다고 해도 그거를 말로 풀어내야 되는데 교가 없으니까 못 푼다. 그래서 교와 선을 어느 적절하게 갖춰가는 것도 좋겠다. 이 교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제 성철 스님이 백일 법문이 그겁니다. 선을 폐업하고 교로서 선을 지금 설명하겠다. 이런 뜻에서 백일간을 연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법을 들을 때 그냥 듣지만 말고 서울 가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안내책자를 보라. 그 말이 뭐냐, 화두를 들고 내 지금 선을 교로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화두를 들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면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그리고 한 30년까지를 근본 불교, 그리고 한 100년까지를 원시 불교를.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도 죽고, 또 제자들에게 일대 제자들도 죽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파불교라. 와, 이제 안내책자도 그때까지만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막 그 안내책자가 한 20가지로 막 늘어났는 거죠. 그래갖고 뭐 이 책이 좋니 저 책이 좋니 칸. 그러다가 이제 용수보살에 의해서, 용수보살이 한 150년 더, 부처님은 500년 전이니까 한 600년 후에 용수보살이 나타났다. 용수보살은 부처님이 강조하는 중도 12연기 4성제 8정도 아닙니까? 이게 불교의 전부입니다. 뭐 화엄경, 뭐 법화경, 금강경, 뭐 반야신경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낙동강이 어디서 나오니까 낙동교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면 저 어딘가에 저 산 속에 어느 옹달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듯이 팔정도, 12영기, 사성제, 중도 여기에서 쫙 우리가 그 어렵다 하는 유신론도 결국 거기서 나왔어. 화엄경 거기서 나왔어. 법화경, 금강경, 뭐 정도가 그다음에 뭐로 다 따지게 보면 거기서.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200년 200년 후에 인도의 아소카 왕이 인도 전체를 통일시켰어요. 인도 부처님 시절만 해도 소국들이 조그마한 부처님도 조그마한 나라의 왕자였다 아닙니까? 그게 200년 후에 아소카 왕에 의해서 인도 전체가 통일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소카 왕이 국교를 불교로 정했어요. 이게 참 좋은 면은 우리가 낙과 고가 둘이 아니다, 분리다. 좋은 거와 나쁜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같은 거래요.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 당시에 힌두교인들이 뭡니까? 불교화되어 버렸다. 힌두교인들이 이 불교화되면서 불교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힌두교의 철학을 들고 옷만 성복으로 바꿔입어 버렸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트만 사상이 그냥 그대로 불교에다가 전복돼. 어느 정도 들어왔냐 하면은 어느 스님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그 승려 5만 명이 들어왔다. 힌두교 승려가 불교 승려로 바뀌는 게 5만 명.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의 그 스님들을 다 하면은 한 10,000명 정도. 그 당시에 인구도 별로 안 되는 그 인도에서 5만 명이라는 힌두교 승려가 스님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전 정신적으로 개조해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승복만 바꿔 있고 그냥 힌두교와 불교를 우리가 나누는 것 중에서도 부처님이 그 무아사상 아트만은 없다. 그래서 무아사상을 강조했는데 이 아트만을 들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분파 불교가 생기고 이제 불교가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돼 가는 그런 막사. 물론 그 당시 그렇다 해서 전부 다가 불교 스님들이 전부 다가 힌두교가 된 건 아니고 5만 명이 들어와서 그중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거죠. 하나의 파가 생겨버려요. 그 정도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용수보살이라는 이제 보살이 나타나고 부처님 시절로 돌아가자. 부처님 시절로 가는 뭐냐? 중도. 그리고 중론이란 자기를 이름을 쳐가 중론. 또 대지도. 대자가 클 대자도 되고 위대한도 되고 가리킬 지자. 대지도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반야바라밀다가 대지도입니다. 그래서 용수가 중도로 내세우면서 부처님 시절로 돌아가자 해서 중론 사상이 중론파가 생겼죠. 그러고 나서 한 150년쯤 지나서 무착이라는 스님이 유신론을 들고 나서 결국 중론도 따지게 보면 장차상조지 않습니까? 양극변을 버리자. 양극변을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를 버리면은 고와 낙을 버리면은 결국 중도밖에 공이 되잖아. 공사성이 또 들어간다. 물론 진공모유 공사성은 하지만은 무기공이 아닌 진공 모유가 있는 진공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은 공인데 그래서 무착이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이 유시각파를 한 250년 한 100년 후에 유시각파가 또 등장하게 돼요. 이 유시각파도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착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고 어떤 학설을 내세운 게 아니고 이것도 부처님이 그래요. 우리가 뭐냐 했죠. 오온이다. 이래요. 오온이 뭐냐 했을 때 색, 수, 상, 행, 식이지 않습니까? 식. 한번 그 유시각은 뭐냐? 6식, 7식, 8식, 9식, 전오식, 6식, 7식, 8식, 9식까지도 나누면 나누는 거죠. 그
구식이 뭐냐 했을 때 팔식에서 아지, 빈상, 아상 이런 걸 빼고 순수하게 참나만 남기자. 참나만 남긴 이것을 구식으로 하자. 참나가 구식이다. 전오식 이것을 무차기가 좀 더 부처님의 오온이 먼저 했을 때 색수상행 식에 이 식에서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구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근과 육경 눈, 귀, 코, 입, 귀, 몸 전체 이거 6개잖아요. 눈 하나, 코 둘, 입 셋, 귀 넷, 또 이게 몸뚱어리 감각 5가지. 그리고 의식 상태. 이걸 갖다가 안, 이, 비, 설, 신, 의가 의식 상태야. 이게 육근이라고 해요. 그럼 육경은 우리가 눈으로 바깥에 있는 게지. 색, 성향, 미, 촉, 법. 색. 색이란 건 물질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 공간을 차지한 물질, 색. 그 다음에 색, 성향, 미촉, 법 했을 때 법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 그러니까 뭐 상상 속에 떠오르는 생각에서 떠오르는 그 물질을 말하는 거죠. 색, 성, 소리 성자, 색, 성향, 향기, 색, 성향, 미, 맛, 미촉, 감촉. 법, 아까 저는 말하고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세계, 의식에서 떠오르는 그거를 육근이 육경과 만나는 그것을 전오식이라고 해요. 의식 빼면 전오식. 그럼 의식을 들어가면 이거는 육식으로 봐요. 육식. 그럼 칠식은 뭐냐? 의식 상태. 이 프로이드는 무의식, 의식, 전의식을 나누잖아요. 그럼 팔식은 뭐냐? 그게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이죠. 구식은 그 번뇌망상, 아상인상, 중생, 수장상, 삭변, 순수한 참나 그거를 구식이다. 근데 그 구식을 강조하지 않고 바로 팔식. 저는 이 팔식이 뭐냐 했을 때 업이다. 업장이다. 업장. 이때 장자가 뭔지 하면 창고장입니다. 창고. 창고에는 온갖 잡동선이를 다 묻어놓잖아요. 그걸 업장 했을 때 업장. 업 했을 때는 하나에 있다. 단위를 말하는 거죠. 내 업이 많다 할 때 그 업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죠. 업장 했을 때 그 업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업장이다. 부처님도 색수상행식 했다. 식 오온이다. 색은 내 몸뚱어리를 말하고 수상행은 접촉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해서 식에다 옮겨놓는 것.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이 색수상행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 색, 그 다음에 그 참나, 그 다음에 그 없이, 그리고 자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4가지로 부처님은 5개 이렇게 오온 이렇게 했는데 저는 쉽게 말하면 사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저는 색은 같죠. 부처님하고 색은 똑같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색수상행 요거까지. 저는 색수상행을 자체를 업으로 봐요. 식 했을 때 식이 뭐냐? 저는 이게 그 자아.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저는 색, 그 다음에 이 몸뚱어리에서 우리가 생각, 의식, 온 칠정을 느끼는 그것이 자아. 그 다음에 참나, 그 다음에 업장. 이렇게 나는 4가지를 하나요. 근데 이 업장이 있을 때 업장이 뭐냐 하면 그 유식학에서 말하는 8식이 되겠죠. 7식은 뭐냐? 자아가 7식이다. 그럼 6식은 업장이다. 그 업장이 8식이 되겠죠. 다시 정하면은 색, 그 다음에 저 같으면은 색, 자아가 뭐냐? 자아가 7식이다. 그 다음에 업장이 뭐냐? 업장이 8식이다. 그 다음에 참나가 뭐냐? 9식이다. 그러죠. 그리고 4가지로. 색, 그 다음에 업장, 그 다음에 다시 색,
참나 업장 자 색 업장 자 참나 색 참나 업장 자 이렇게 사원으로 구성된 인간이다. 부처님은 색수상행식으로 나눠. 그 유식에서는 육식 전오식이란 뭐냐 하면 육근이 육경을 접하는 의 전오식. 그 다음에 육식, 칠식, 팔식, 구식이라. 그럼 프로이드는 어떻게 나누느냐? 프로이드는 그 전이식, 의식, 무의식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전이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프로이드식으로 이제 분석할 때 전이식은 뭐냐 하면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제 내가 뭘 했지 하고 어제 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떠오른다 아닙니까? 그냥 의식적으로는 잘 안 떠오르죠. 어제 우리가 소풍을 갔는데 소풍을 가서 뭘 했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억들이 소록소록 새어난다. 그걸 우리가 전이식. 의식은 지금 생각하고 의식하는 이 자체. 무의식은 의식했는 그 모든 전의식과 의식 전체다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려. 무의식은 의식을 해도 그 곰곰이 생각해도 전의식처럼 떠오르지가 않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꿈의 분석, 뭐 언어의 분석 이것을 통해서 무의식 세계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한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체면설, 체면치료. 체면치료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체면치료는 자, 네가 이제 20살이다. 점점 나이가 줄어든다. 지금 현재 5살이다. 자, 너가 3살이다. 지금 너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심리치료 하는데 우리 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사가 와서 딱 이야기하는데 자, 네가 이제 3살이다. 네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라. 예, 지금 아버지하고 어떤 아주머니하고 두 분이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치료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잘 봐라. 그것이 너희 엄마다. 하니까 애가 놀래갖고 체면 상태에서 다 깨버렸어요. 정말로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체면 상태 들어가면 체면사가 체면을 깨기 전까지는 못 깨 나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체면 상태라도 가면 정도입니다. 가면. 우리가 군대 가면 가면 잘하지 않습니까? 누워서 잠든 건 아니지만은 가짜로 잠드는 것처럼 가면을 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쩍 일어났어요. 그것이 너희 아주머니 앉아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학생한테 잘 봐라. 그것이 너희 엄마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도 옆에 있었어요. 아니, 근데 나는 놀라운 거는 그 체면치료사가 어떻게 그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지금도 궁금해요. 그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는. 근데 이 애가 그 애의 하면은 이 아버지가 제주도 사람이었는데 목포로 일 때문에 나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갖고 동거를 하면서 그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있는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애를 데리고 와서 본처한테 줬어요. 그 두 사람은 헤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3살까지는 그 아주머니에서 자랐다. 그걸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 애랑 상담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딱 깼어요. 그러고 그 꿈과 이 체면 상태는 저도 한번 체면 상태에 한번 빠져보려고 저도 그분한테 체면을 배우면서 나를 체면시켜 주소 했는데 체면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분 하는 말은 이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체면에 잘 안 걸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애를 쓰는데 나를 체면시켜 주려고 애는 쓰는데 내가 체면이 안 걸리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내가 체면하는 건 됐고요. 내가 체면 걸 수 있는 방법을 배웁시다 하고 넘어갔어요. 체면이라는 게 그 체면 치료라는 거니까 아버지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나하고의 그때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그 나이에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 자, 지금 내가 5살이다. 아버지가 옆에 있다. 아버지 옆에 있나? 어디 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라. 그때 못한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그때 자기 마음속에 넣어서 다 풀어 헤치움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그런 것이 최면치료. 어디 이야기하다가 최면치료까지 가버렸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프로이드의 그 친구가 융이잖아. 융이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 그 당시 같은 교수니까 뭐 굳이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도반관계다 해도 되고. 어쨌든 융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의 교리가 높아요. 그래서 불교는 뭐 동시성 뭐 이런 것도 융에서 나온다. 그래서 융하고 프로이드가 만나갖고 뭐 15시간을 대화를 나눴다든가. 그래서 아마 프로이드가 그 융에 의해서 불교의식을 받아들였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에서 60, 70, 80, 90 불교는 뭡니까? 태어나기 전생도 다루고 죽은 후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이드는 그 당시에 심리학 그 과학적인 행동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심리학의 영역으로 하자. 눈으로 볼 수 측정 가능한 것. 요것만. 근데 지금은 이제 심리학도 많이 발달, 영성 심리학까지 지금은 이제 발달돼 나왔어요. 그 당시는 우리가 그 당시 가면은 그 프로이드 같으면 한 2000년 내에 그러고 우리 상담 심리학 같으면 한 1960년 정도. 얼마 안 됐어요. 심리학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얼마 안 됐어요. 1960년도 해봐야 100년도 아직 안 됐어요. 프로이드 이론이 나온 것도 뭐 1920년을 잡았을 때 이제 한 100년 좀 됐나? 한 그 정도.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전의식, 의식, 무의식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60, 70, 80, 90 막 이런 식 같은 그 틀 속에 들어있었고 프로이드는 태어나서 5살까지, 5살까지가 인간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하고 이 살아있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만 심리학의 영역으로였는데 불교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된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야지. 죽어서 가는 데까지도 관심 영역이 넓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유식학이 결국 오원에서 나왔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 그것이 쭉쭉쭉 이어져 갖고 프로이드의 의식, 무의식, 전의식이라는 프로이드의 이론에까지 영향을 입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유식학을 좀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프로이드의 프로이드의 상담 이론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유식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